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3대 지수 모두 약세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다 보니 시장에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계속해서 시사하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0.8% 넘는 상승으로 2470선 위에서 안착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스마트폰 관세 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현대차가 4%대, 기아도 3%대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주와 조선주들 흐름 좋았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도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출발 때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704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으로 전환해주면서 다시 상승 전환해줬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혼조세 보이긴 했지만 조기 대선과 관련한 AI 관련주들 강하게 시세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모습 더해줬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강후약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출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입 물가도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온 점 반가웠고 또 기업들도 호실적을 연이어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미국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과 여전히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에 칩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통보를 하면서 또 회사 측의 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가 이런 이슈들을 또 어떻게 소화해낼지 개장 전 이슈부터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미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일 마감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 통해서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과 업종 미리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관심주들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맞선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한 데 이어서 기존에 발표했던 관세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투심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2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한 건데요. 관세 이슈로 떨어졌던 지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470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170억 원대 넘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관이 1,80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으로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였지만 개인이 1,18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내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이 일부 자동차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던 자동차 부품들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설명을 덧붙여줬습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다음 달 3일 이전에 관세를 발효할 계획입니다.
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추가 관세유예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 일제히 빨간불 켰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실까요? 두산 로보틱스가 AI 중심의 기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 혁신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은 AI를 활용해서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효율은 극대화시키는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놓은 방법은 실용적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겁니다. 인간형 로봇을 사용자의 요청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높은 효율성을 갖추도록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핵심 기술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 9% 가까이 상승하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 관세 관련 발표들이 업종별 흐름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반도체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련 관세의 유연성을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까이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미국 관세 발언에 크게 움직인 주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자동차주입니다. 자동차주는 미국이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4% 넘게 급등했고요. 기아도 3% 넘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최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던 조선주는 혼조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상승세 계속 이어간 반면에 하나오션은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빨간불 보였고요. 바이오주는 약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간, 철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하이스틸이 30% 가까이 급등했고요. 넥스틸도 8% 넘게 뛰어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까지 장 출발은 상승세 보였지만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지난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슈에 대해서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도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요. 다음으로 M7 종목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혼조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대 상승했고요. 자동차 관세 유예를 고려하겠다는 소식에 테슬라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M7 종목들은 하락세 보였는데요. 그래도 그 낙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 이번 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크지 않은 낙폭 보이면서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국의 태도가 글로벌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전 전략이 중요한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들어가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그러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김충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시면서 시장 전략 자세하게 살펴보실 분들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요.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 개장 전 전략부터 오후장까지 모두 전략 든든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약보합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미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고 지금 엔비디아도 시간외에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세워봐야 될 전략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뭐 3대 지수가 그냥 그랬어요. 뭐 네. 약보합을 좀 나타낸 부분들인데 사실 내용이야 요즘 시국을 본다면은 뻔합니다. 뭐 트럼프에 의한 뭐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네, 사실 뭐 10%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145% 지금 관세가 중국으로 지금 매겨져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중국도 지금 맞대응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트럼프가 협상에 나와라 하는데 중국은 가만히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어제 보니까는 어제 기사를 좀 재밌는 기사를 좀 봤거든요. 네. 뭐 트럼프가 강속구 투수예요. 네. 네, 야구를 빗댄 그런 기사였는데 일단 강속구를 던진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볼이래요. 네. 던질 필요가 없죠. 오히려 던질수록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타자 입장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아마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고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상황을 좀 보기만 하면 뭐 되는 이런 상황이고 사실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포볼로만 내주는데 주자가 나가잖아요. 네, 이러다 말로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은 좀 답답하고 좀 조바심 나는 이 주체는 뭐 트럼프일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네. 뭐 중국은 가만히 있으면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히토류 통제를 좀 하고 있고 더불어 본다면 이제 미국 보잉의 항공기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뭐 받아오지 말라 뭐 이런 자국 업체에다 이런 부분들을 뭐 조용하게 좀 맹공 또 공격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 뭐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조금은 이제 약보합권으로 좀 마감이 된 이런 그 상황인데 근데 이제 또 기사를 보니까 네, 미국이 또 이런 카드를 또 꺼내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냐? 네, 뭐 화면에 그 보고 계시겠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퇴출을 논의한다라고 해요. 뭐 아래 보시면은 중국 기업이 미국에는 286개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으로만 본다면은 1조 1천억 어마어마한 규모죠. 때문에 혹시라도 퇴출이 될까 싶습니다만은 퇴출을 하게 된다면은 이 금융시장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에 좀 어찌 보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 트럼프가 이 변덕이 워낙 심해서 그러니까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이 퇴출 방법 한 몇 가지가 있겠죠. 뭐 미국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뭐 2년 연속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감사를 해서 근데 2년 연속 퇴출이 되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런 방법은 좀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또 자주 하는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뭐 시장이 좀 크게 요동을 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사실 달갑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상황 좀 주시를 해야지 된다.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뭐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뭐 계속적으로 자주 뭐 디커플링이 발생을 해 온 이런 것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텐데 이거는 앞서 우리 캐스터님께서 뭐 설명해주신 그 수급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현물적으로 본다면은 어제 기관이 코스피 쪽을 좀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매도 우위를 나타냈어요.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 시장이 어제 그래도 양시장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지 되는데 아직 뭐 현물적으로 본다면은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3월 후반부터 좀 두들겨 맞은 이런 시장이었고 지금은 여차저차 뭐 V자를 그리면서 이제 반등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 수급적 신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말은 뭐 시장 고질적 문제죠.
차별화, 양극화. 네, 이런 부분들은 여전하다라는 것이고 더불어 본다면 쏠림 현상도 심하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시장 내에 뭐 주도 섹터라든지 종목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 이슈에 따라서 이 섹터, 저 섹터, 네, 수급 그 쏠림 현상들, 뭐 이동 현상들이 지금 상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좀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해 가기가 좀 까다로운 이런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고 더불어 본다면 이제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성향, 뭐 이런 또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지 좀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시장 환경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 본다면은 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이제 옵션 시장에서요. 장중 내내 어제 장중 내내 또 외국인이 뭐 콜옵션을 매도하고 또 풋옵션을 매도하는 이러한 그 포지션을 나타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오르더라도 조금 또 내리더라도 조금 내려야 현상이 유지가 되는 이런 그 포지션이란 말이죠. 시초가야 어떻게든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시장은 제한된 등락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막판에 보니까 콜옵션을 좀 매수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상향의 그 수익률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숫자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뭐 어떻게 출발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공격적인 그런 전략으로 또 자세로 또 시장에 접근하기보다도 아직까지 뭐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뭐 어디에 수급 쏠리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해 가면 되니까. 그러나 엉덩이가 좀 무겁고 또 느긋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뭐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좀 느긋하게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 협상 없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은 급할 것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세 이외의 조치들을 하나하나 취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에 이어서 이날은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들의 미국 보잉으로부터의 이 항공기와 부품을 인도받지 말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히토류의 경우에도 전투기와 미사일과 같은 이런 첨단 방위 기술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미국 국방 기술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백악관에서는 협상에 나서려고 하지만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미 증시도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내성은 생겼지만 여전히 관세에 대한 영향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출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차별화, 양극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이럴 때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할 때 잡아볼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개장 전 이슈에서 하나하나 살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정치 테마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 최근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정치 테마 관련한 기사들, 뉴스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슈가 뭐 지속된다라는 것은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이에요. 네. 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섹터에 속한 그 종목들은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견조할 수 있는 그 동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기 대선 6월 3일이잖아요. 네. 네, 아직까지는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관련 이슈는 뭐 쏟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 섹터의 그 종목들은 나름의 또 움직임들이 그릴 가능성이 높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우리에게는 또 충분한 팁이 될 수 있고 또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시기인 만큼 눈여겨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릴 텐데 최근에 그 이슈들이 뭐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확인을 뭐 이틀 전에 그 기사였죠. 뭐 예비 후보 이재명 그러면서 뭐 AI 스타트업 필요회사 AI입니다. 뭐 방문했다라는 부분들이었다 보니까는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종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관련 인프라에 150조 투자를 제한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필요회사와 관련한 뭐 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점상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4x4는 어떻습니까? 아주 점상식 두 방이에요. 오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겠고 또 어대명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싱크탱크 3인이 누군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선 캠프 뭐 의료 정책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뭐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요. 어제는 살짝 쉬는 움직임이었습니다만은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 어제 쉬는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 있을 수 있는 그런 등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의료 정책 저는 뭐 비대면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좀 곧 있으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야 모두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6월 대선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나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제 비상교육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습니다만 강한 탄력이 붙었어요. 또 이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강한 뭐 이런 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전에는 뭐 누가 뭐 대선 뭐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 네. 이제 인맥주들이죠. 그쵸. 학연, 지연, 같은 성씨다, 같은 고향이다 이런 상황에 의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을 본다면은 정책 쪽이에요. 네, 이 안에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대부분 정책이죠. 네, 정책 관련주들을 여러분께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관련주로서 일단은 뭐 몇 가지 봐야죠.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느 정도 반응이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참고로 일단 본다면은 첫 번째로 뭐 형질리트입니다. 뭐 무상교복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차례 강한 탄력 이후에 변동성이 지금 확대가 됐었고 하단을 바로 잡고서 바로 다시 5일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종목이 끝난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이 라인선들을 깨고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 라인대로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금 5일선을 올라타면서 거래까지 수반이 됐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시세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물론 따라간다. 뭐 오를 때 따라가자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좀 눌림목 공략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5일선을 지키는 선에서 뭐 음봉이 나온다 이런 뭐 지지 라인을 또 지켜지는 선에서 잘 쉬어간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 더불어 본다면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죠. 비대면. 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2월 후반에 강한 뭐 상가 포함해서 강한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내내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내 흘러내린 상황이죠. 그런데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금 기술적으로 뭐 21선을 좀 올라타면서 양호한 흐름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상승 시점과 비교한다면 약간의 이격이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격을 좀 축소하는 이런 그 건전한 이격을 축소하는 조정이라든지 좀 눌림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사정권에 두시고 한번 공략 대상으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웍스입니다. 이재명 그 후보가 이제 후보잖아요. 뭐 솔트룩스와 더불어서 뭐 크라우드웍스를 좀 방문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주 강한 시세 탄력이 붙고 있어요. 지금 보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제 좀 많이 내려왔죠. 10% 이상 뭐 음봉이 그려지면서 내려왔는데, 내려온다면은 이제 보자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정권에 두고서 보자라는 겁니다. 또 이제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뭐 AI를 지정을 하고 세제 지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눌렸다고 하더라도 더 눌려주면 고맙고, 네, 좀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지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공략 대상으로 삼아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책 관련주들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챙겨와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책 관련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 나온 이슈들 짚어주시면서 앞으로 비대면 의료 정책이나 AI 관련 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릴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형지 엘리트 무상교복과 관련한 종목이죠. 강한 탄력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5일선을 현재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지켜보다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강한 탄력 올해 초에 보이다가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상 건강한 흐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공략 가능한 타점에서 함께 공략해 보실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크라우드웍스 살펴주셨는데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솔트룩스와 크라우드웍스를 방문을 했죠. 이 내려오면 이 현재 차트상 흐름이
많이 올라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차트가 내려온다면 충분히 전략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대선 정책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을 주시하시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실시간 전략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에만 들어오셔도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서 공략법까지 함께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알맞는 전략을 살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실시간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살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원자력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사실 원자력은 그동안 우리가 쉽게 찾아보지 못했었던 섹터잖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네. 근데 한 이틀 전서부터 이게 유독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원전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응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뭐 폴란드 우리나라한테 무기 많이 사간 나라, 뭐 폴란드 이슈도 있었고, 네. 체코 이슈도 있었고, 루마니아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또 이제 중동 이슈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종목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친환경 정책, 뭐 탈원전 정책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분쟁이라든지 또 최근에 그 또 원전 관련 뭐 미국이 우리나라 또 이제 민간 국가 지정 이 원전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슈들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종목들이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이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틀 전부터 계속 눈에 또 들어옵니다. 이슈들이. 네, 바로 이런 이슈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체코 원전 2분기에 계약을 마무리한다고 해요. 뭐 최종까지 모두 가격까지 뭐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고 또 한전을 주도로 한 팀 코리아가 베트남 12조 원전 수주 청신호가 지금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말이 12조지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SMR 얘기도 나오죠. 한미가 말에도 협력을 좀 확대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 그렇죠. 말씀드렸던 뭐 탈원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 문 정권에 이거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지금 다시금 다 이쪽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또 이제 이 친환경과 맞물려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원전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재생에너지, 신재생 뭐 이런 것들 본다면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습니다만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력당 이 탄소 배출량이 한 18g 정도가 될 겁니다. 18 정도가 되고 풍력 같은 경우는 14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8. 이 자체만으로 친원전인데 왜 저 개인적으로는 왜 탈원전을 했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이거를 뭐 차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했었던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네, SMR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겠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한수원을 포함해서 뭐 최종 후보 네 곳을 정해졌다. 발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사실 뭐 원전 공사를 하나 공사해서 짓는 데까지 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디를 취해야 될지부터 해서 이것저것 조사까지도 하고 지금 몇 년, 수십 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로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라면은 해당 종목들 관련 종목들 주가는 뭐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이제 또 이제 탄력적이고 끼 있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제 그려지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텍, G2 파워 정도를 좀 보시면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볼게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 1월이죠. 아주 강한 탄력 이후에 좀 제한 등락들을 좀 반복을 했는데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흐름들 뭐 추가적인 이슈가 지속이 되는지 그 여부가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약에 눌린다고 하더라도 직전 저점이죠. 이 라인선을 지점으로 이런 그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선점을 해 놓는다면은 좋은 흐름들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네, 가격적으로는 26,000, 27,000 이 정도 구간에 그 저항대가 놓여 있는데 거의 근접을 했죠. 좀 제한된 등락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라인을 뚫는다면은
전 고점까지도 무난하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다음 종목 우진혜택입니다. 계측 제어 이쪽 그 종목인데 원전 해체서부터 해서 원전 연장서부터 해서 그 좋은 그 종목이에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것도 최근에 내내 부진하다가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오랜 기간 바닥이죠. 바닥은 이미 확인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있다. 저가 매수의 유입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G2파워입니다.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의 물량만 들어와도 강한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이것도 보면은 바닥은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은 이 가격 매력 역시나 저가 매수의 유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가장 많은 저항대가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탄력이 이어진다면 9,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대표 종목 굳이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종목 포함 언급드린 종목들은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공략 가능한 종목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 3가지 종목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주신 두산에너빌리티 강한 탄력 이후에 조정이 나온 다음에 현재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팀코리아에 대한 관련 수주 소식도 나오고 있고 계약 소식 나오고 있고 또 SMR 관련한 적극 지원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대를 뚫는다면 전고점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진엔텍은 원전 해체와 연장 또 계측 제어 장비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랜 기간 또 바닥을 확인을 했죠. 가격 메리트도 있는 자리에 놓여 있고요. G2파워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바닥을 확인을 했죠. 저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탄력적인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상승폭을 충분히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 원자력 관련해서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오랫동안 이어왔는데 최근 이틀 안에 또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원자력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저가 메리트 있는 자리에서 미리 좀 살펴본다면 이 종목들 슈팅 나오고 상승 나왔을 때 이 부분들을 미리 공략을 해둔다면 그만큼을 다 상승분으로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챙겨보실 수가 있겠죠. 원자력 관련해서 나도 제대로 된 종목 하나는 담아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원자력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종목별로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4월 16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그래도 2470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709선 지나가면서 어제보다는 2포인트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슈로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시간외에서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향 받아가면서
1%대 넘는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56,000원, SK하이닉스는 17만 원대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지만 어제 강했던 현대차와 기아 혼조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미용기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쉬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양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업종들 지금 하락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수급을 볼 필요가 좀 있겠는데 좋지가 않죠. 네. 외국인 기관 모두 지금 이 메이저라 불리는 이 주체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뭐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장 차별화 양극화는 여전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역시나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역시나 이슈에 또 집중을 하셔야겠죠.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이런 시장임을 감안한다면은 우리는 또 이제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사실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괜찮아요.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그 먹거리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승하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발빠른 이런 그 트레이딩이 좀 불가하신 분들이라면 또 역시나 오늘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은 지금 특히 외국인만 보죠. 양 매수를 좀 취해놓고 있네요. 다행히 이제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은 콜이 더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순히 요것만 놓고 본다면은 변동성 확대예요. 위로 가면 갈수록 또 수익이 커지는, 또 밑으로 가더라도 수익이 커지는 이런 그 포지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현물 쪽이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제 메이저들은 모두 이제 현물 쪽을 다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현물 시장의 동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또 현물 시장에서 나타난 기조대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자체만으로도 변동성 확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바뀌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시장 자체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싶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조금은 시장 방향을 면밀히 확인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나는 시장에 임해서 네. 수익을 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슈에 집중하시고 그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곧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또 이제 자리 사무실 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리에 돌아가서 오시는 분들과도 같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또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의 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공유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반드시 QR 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오셔서 그런 것들, 그런 팁들도 다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좋으면은 다 좋아요. 자기가 잘해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안 좋을 때도 여러분들 좋아야 됩니다. 네, 시장이 좀 뒤숭숭하고 이럴 때 제가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팍스통신 오셔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포트 안의 종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시장이 어렵지만 전문가님께서 개장 전에 짚어주셨던 이슈와 함께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퓨리오사 AI를 관련해서 AI 관련주들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짚어주셨는데 관련 흐름들 또 상승적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떤 테마를 내가 잡아보고 어떤 종목들을 내가 확보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공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 종목 오늘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자세한 가이드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지금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모든 전략 실시간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이제 접근이 가능한 좀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종목은 한택이었는데 네. 그때 딱 이 시간이었잖아요. 그쵸. 딱 말씀드리자마자 그 전일을
그러니까 오늘 놓치면 어제 종목을 발굴해서 오늘 소개를 하는 이런 거 상황이었는데 네.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는 많이 떠서 출발하는 바람에 이 시간에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QR 코드를 찍어서 오신 분들이라면은 이거 제가 타이밍을 다 잡아드렸어요. 네, 미리 좀 공략을 하셨었잖아요. 미리도 했고 네. 나중에 오신 분들께도 잡아드렸단 말이죠. 오, 네. 네, 차트를 잠깐 그 보시고 넘어갈게요. 네. 한택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뭐 LNG 가스관 그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미국 그 알래스카 그쪽 프로젝트 수혜주라고 보면 되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이거 종목 선정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일은 갭으로 뭐 15%가량 떠서 출발하는 바람에 뭐 무리하게 쫓아가지 말자 내려오면은 네. 이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아니면 다른 거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틀 뒤에 바로 이 시점이었죠. 네. 이 시점에 그 팍스통신망에 오신 분들께는 명확히 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타임을 잡아드렸단 말이죠. 아마 그 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그 당일의 상한가였고 그 이후에 이런 그 슈팅들이 지금 나왔고요. 만약에 이 시점만에서도 만약에 매수에 활용하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단기간이죠. 얼마 안 걸렸어요. 약 50% 이렇게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팍스통신망에 많이 오셔서 그런 팁들을 많이 얻으시기를 좀 바라겠고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이겁니다. HBM 다음은 사실 이 HBM 다음이라는 것은 네. 얼마 전에 이 기사화가 좀 됐었던 기사 제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소캠이에요. 네, 소캠. 네. 사실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가장 수혜를 봤다라고 할까요? 가장 뭐 크게 뭐 부각이 됐다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HBM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HBM의 뭐 문제점이라든지 뭐 AI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열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도 네. 사실 많이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뭐라고 할까요? 좀 더 많은 양, 좀 더 빠르게 또 이제 전력 같은 경우를 좀 덜 잡아먹는 그렇죠. 이런 것들의 그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 소캠이라는 것이죠. HBM 다음은 소캠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얼마 전이었죠. 엔비디아 그 GTC 네. 2025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밝힌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 뭐 삼성과 더불어서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전해졌었는데 그런 관련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일이죠. 작년 12월 24일에 상장된 신규 종목입니다. 네, 내용을 보자니 국내 유일이에요. NFC 근거리 무선통신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전력과 관련해서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트, 네,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들이 그 저전력과 관련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삼성 또 SK하이닉스 뭐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요. 그 펀드가 또 이 회사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저전력과 관련한 부분들 이미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국내 유일한 거 여러분께서 그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 물류 분야에 이제 그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데 극초소형 AI 역시나 근거리 뭐 무선통신 그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물류 분야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분야도 시장이 큽니다. 31조 정도의 그 규모이다 보니까 이미 삼성은 물론이고 LG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들 그 이름 있는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미 그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활발하게 지금 진행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시장에서도 이 회사가 이 종목이 개발한 극초소형 AI NFC 칩 이게 정말 아주 부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저전력과 관련한 저전력 디램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물류에 대한 그 경쟁력 이런 부분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입니다. 주봉이에요. 네, 주봉인데 이 종목 보면 상장 이후에 내내 그 제한된 능력들이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중반이었죠. 강한 탄력이 붙었어요. 그 이후에 이게 만약에 꺾이게 됐다.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소멸이 되고 또 이제 모멘텀이 없다로 그러면은 사실 올랐었던 이런 지점까지 다 깨고 내려왔을 텐데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고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방향성을 모색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어디로 될지
확인을 해야겠죠. 또 이제 박스권 하단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살짝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고 언제든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 아마도 지금이 아니면은 여러분들 좀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 종목 바로 팍스통신에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체크를 하시고 또 이런 종목 어느 타이밍 또 어느 가격에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팍스통신에 입장하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HBM 다음으로 정말 유망하게 꼽히고 있는 속캠 관련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전력 효율성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또 AI 반도체 시장에 앞으로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제2의 HBM으로 불리고 있는 속캠인데요. 이 종목 2024년 작년 12월 24일에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NFC 근거리 무선통신 전문 설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전력과 관련한 솔루션까지 또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유일하게 NFC 관련한 독자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속캠 기술에 투자하면서 이 관련 성장 가능성까지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 물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기업 미리 좀 투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강한 탄력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때는 탄력이 너무 강하게 붙는다면 오히려 진입하기도 어려운 자리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공략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잡지 않으신다면 정말 나중에 탄력이 강하게 붙고 시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이 종목 잡지 않으신 걸 후회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까지 굉장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만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요.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잠시 후에 공개되는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오늘의 이 종목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드렸던 한택 당일에 또 저희가 드리자마자 팍스통신망 안에서 전략을 드리자마자 진입한 당일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4거래일 만에 50% 넘는 상승률을 단기간에 챙겨가셨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님께서 유망하다, 지금 유망한 자리다, 이 종목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정말 탄력 있게 올라가는 모습들 팍스통신망 내에서도 또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요. 오늘도 이 종목 기대하시면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실시간 가이드와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이 시작한 지 한 17분 정도 흘렀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좀 변화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정책과 관련해서 뭐 비대면,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살짝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일단 오늘은 그쪽이 지금 강합니다. 네, 관련 이슈는 이제 또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보니까는 뭐 원격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좀 인성 정보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케어랩스, 유비케어,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뭐 돋보이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보면은 역시나 AI죠. 뭐 각 그 정당의 또 대표 주자들이 또 AI에 대한 그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는 만큼 AI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프리오사 AI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반응하는데 역시나 토마토 시스템, 포바이포는 이제 점상이 아니네요. 그래도 15%나 좀 오르는 이런 부분들에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뭐 3일 만에 이게 거의 80% 육박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뭐 DS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백신 여권 이게 좀 올라옵니다만은 이것도 아마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KRF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라서 또 의료 AI 이런 부분들인데 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장 자체의 수급은 좋지가 않아요. 때문에 당일 이슈 또 최근의 이슈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섹터와 종목들이 이제 반응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듯 이슈에서 여러분들 매매 팁을 얻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되고 있는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뭐 팍스통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팁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체크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